변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정계 개편에서의 어떤 세력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예. 변수를 줄여야지 자기들한테 유리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던 국민의힘의 이 당권 주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한동훈이겠죠. 이준석은 물론 뭐 철들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철들으라는 제가 조언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보기에 본인보다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예. 물정도 모르는 안철수는 예.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을 만들고 대선 주자 나와서 20% 이상 득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새우깡이나 먹고 통기타나 튕기는 예. 한동훈도 국민의힘의 미래 주자인 것처럼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예. 이처럼 똑똑하고 예. 전략적이고 장깨를 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예. 그건 결국 뭐냐면 예. 정치의 본질이 누군가를 측인을 여기는 마음, 예. 그런 따뜻한 마음이라든가 예. 공동체를 같이 아우르고 가겠다는 통합의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대선에 나와가지고 여실히 드러내는 자신의 어떤 본 모습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없다라는 게 제 나이 또래만 보더라도 다 알거든요.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너무 그 어떤 인본주의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하는 정치인이었구나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패착 때문에 상당 부분 표를 많이 또 깎아먹은 게 아니었을까. 뭐 물론 가정입니다만 그 TV 토론의 3차 토론에 네. 있었던 그런 발언이 없었다면 이 정도의 결과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그것도 영향을 반드시 마지막에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출구조사 결과만 하더라도 그 전에는 10% 안팎에서 지지율이 상승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맞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 3차 토론에서 그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막말을 해놓고 그 이후에 대응 방식도 굉장히 나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표에 영향을 주는 건 맞다. 그리고 지금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예. 정치인의 덕목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예. 국민들한테 비호감들을 줄이고 미래의 가능성, 희망을 좀 열어주는 그런 긍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이준석은 지금 자기를 알리고 자기의 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갈라치기와 혐오, 차별 예. 이런 부분에 너무 그 경도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사람들한테는 팬덤으로서 일정 부분 지지층을 만들 수 있지만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있습니다. 차후에 대선 이후에는 어떤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뭐 저희가 좀 뒤에 짚어볼 건 그 우리 예.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된다.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은 기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기사는 되는데요. 예. 사람이 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적절하게. 개와 같아지는 거죠. 개와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개 같아지는 거죠. 예, 예. 예, 저희가 이따 뒤에 아마 요 얘기는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은 네네. 후반부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한창민 대표님께서도 유세 현장 다니시면서 참 많은 우리 시민분들 만나셨을 텐데, 네네. 목이 쉴세라 유세하시면서, 뭔가 이 민주개혁 진보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 말고도 네네. 아 나는 중도인데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중립인데 정치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게 무엇을 기대했고 어떤 부분에 공감했고 어떤 부분을 바라고 이번에 표를 찍었는지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이번 조사, 출구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 51.7%라는 건 지난 대선에 비해서 어쨌든 중도층이 대거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네. 수치이니까 중도층은 뭘 봤을까요? 이재명 후보에게. 아까 초기에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예. 불편한 거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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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네. 말씀 못 드렸는데 예.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이 유세장에 있는 사람과 네. 유세장의 그 분위기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예. 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유세장에서 유세를 하고 네. 그 옆에 시장이나 거리를 돌면서 예.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예.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경제. 예. 무조건 경제군요. 그러니까 민생이 너무 어렵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과 혐오 네. 이게 극단적인 대립 때문에 일상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 이제 싸우지 말고 이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좀 영향 있는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경제 민생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와 같이 합니다. 예. 이 부분 아마 내란 종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부드럽게 섞어서 한 것 같아요.
무조건 내란 정식을 해. 이것은 좀 강한 톤이기 때문에 예. 이제 좀 더 이상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좀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예. 국민들 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예. 우리 박지영 비평가께서는 어떻습니까? 중도가 소구된 포인트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경제. 네, 경제 문제인데요. 네. 뭐 경제라고 표현하면은 정치 다음에 하위 개념처럼 보이는데 네. 인간의 삶입니다. 음. 이 경제라는 것이. 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게 해석을 해보면 민주적인 공화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게 뭔가 하면은 민주주의는 절차와 형식이고 공화국은 목표예요. 공화국이 뭐냐? 공공선이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 뭐 저기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 같은 거예요. 그럼 뭐냐?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예. 이게 사실은 인간이 정치를 하고 진보적 이념을 가지고 보수적 이념을 가지고 하는 목표예요. 이념이 최종치가 아니고 이념과 민주주의라는 절차조차도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늘 그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뭐냐? 이재명 정권은 진보적인 이슈도 좋고 네. 보수적인 이슈도 좋고 예. 이게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예. 모든 것을 다 선택적으로 예.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참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그런 대목에서는 아마도 중도층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저는 이제 노무현 시대의 노무현의 슬로건 사람 사는 세상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갑자기 또 떠올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특별 손님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연설과 유세를 보여주셨던 분이 저희 정치아 시장 스튜디오에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전에 통화는 했었는데. 네네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아이고 좀 바쁘실 텐데. 김포사시죠? 서울 사입니다. 아, 서울. 내가 김포 있을 때 통화했던 모양이다. 네. 예. 지금 이제 또 다른 유튜브 하시다가 넘어오셨죠? 네네. 예, 그 결과는 이미 다 보고 오신 걸로. 예, 개표 출구조사. 출구조사 보고 왔습니다. 혹시 또 이게 저희 다 여쭤본 건데요. 딱 출구조사 봤을 때 기분은 또 어떠셨는지. 좋았어요. 예.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뭐 예. 걱정이 됐죠.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반응이나 네. 사람들의 생각,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게 좀 사실 한편으로 계속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예. 제가 사전투표 첫날 5시에 눈을 떴어요. 투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아, 투표가 말해 오셨군요. 네, 그래서 6시에 땡치고 바로 가서 예. 투표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6월 3일에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는 그 6개월 동안의 마음들의 표출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네. 마음들은 뭐 분노, 공포, 변화, 혁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응축돼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바꿔봐야지라는 것도 있었지만 예. 안 되면 어떡하지? 예. 이런 게 내심 있었는데 예. 딱 출구조사 보고 그냥 좋다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출구조사 보면 네. 지역별로도 나오잖아요. 그때 충남 아산에서 연설하셨었잖아요. 기억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남 그때 내려가셨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나는데 출구조사 결과도 보면 지금 오늘 충남 세종 쪽이 뭐 월등히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나와 있어서 유세를 하신 뭐랄까 보람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깔때기가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다뭐 예. 후보님이나 예. 뭐 당이나 또 다른 분들이 잘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예. 잠깐 갔다 온 거고 예. 아마 저도 얼핏 보긴 했는데 네. 뭐 몇 군데 빼놓고는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고르게 그런 마음들이 표출된 것 같더라고요. 예.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네. 이번에는 그 뭐 많은 분들의 마음이 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아니 뭐 사실은 이 정치 그 면에서 박문성 해설위원을 보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 유세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몇 가지 이유라고 딱 그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아니, 여쭤보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저 왜 부르신 거예요? 아니 어쨌든 지지 선언을 하셨으니까 아, 네네. 예, 오늘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네. 실제 지지 선언을 한 배경을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또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이제 4가지라고 했었는데 예. 뭐 짧게만 보면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조기 선거를 치르게 된 거지? 네. 누군가가 잘못된 기업을 하지 않았나? 첫 번째 이유였고, 그럼 잘못된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줘야죠. 축구에서 잘못하면 퇴장 주면 경기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경기 나오겠다 또 했으니 그러면 안 된다. 유권자가 이번에 레드카드를 들자라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뭔가 혐오하거나 분노만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계속 갈라치고 혐오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예. 이거로만 얘기를 해서 이런 거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제가 경기도 의정부 출신인데 네네. 그 정말 그 저희 동네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 예. 계곡 문제를 진짜 못 풀었어요. 어. 생존권의 문제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 아니다 이거는 뭐 공공재에 대한 잘못된 점유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네. 풀지 못했는데 저 깜짝 놀랐거든요. 예. 아마 경기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되게 많이 공감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경기도 시절에 보여줬던 분이 해야 되지 않나. 네 번째는 예. 제가 평상시에 이제 아이들에게 야, 멋지게 살자, 정의로운 세상이 좋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말을 했는데 예. 실제로도 이렇게 아빠 살아볼게라는 걸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예.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이나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건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대신한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예. 맞아 나도 저 생각하고 있었어. 예. 나도 이번에는 누군가는 나오면 안 되는 선거야. 예. 저렇게 정치하면 안 돼. 예.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예. 우리가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서는 안 돼. 예. 공감하는 얘기를 그냥 제가 대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 공감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진짜 요즘 듣기 힘든 명연설이었다. 아니, 박문성 나이대 대중들에게 그 정도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 연설을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죄송한 얘기인데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대중 연설 자리에 굉장히 익숙한 환경들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해보신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받은 느낌은. 아니, 실제 두 분도 보셨겠지만 웬만한 정치인보다 연설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맞지 아니 않습니까? 연습이 워낙 뭐 저도 예. TV도 뵙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도 오래 일단 한 그렇죠. 20 몇 년을 한 게 있어서 이렇게 네. 많은 분들 앞에서 있을 때 긴장하지 않는 것도 하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학생 때, 대학생 때 뭔가를 하셨군요. 잠깐 앞에서 있었던 적이 있어서 예. 예. 그래서 강훈식 의원과 가깝게 된. 훈식이하고는 대학교 때 그렇게 예.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알았던 친구 사이입니다. 예, 아까 뭐 이제 그 연설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행정력 이런 말씀도 많이 또 해주셨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축구인 출신 아닙니까? 축구단 구단주도 하셨고. 이거 축구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두 분도 아마 궁금하신 얘기 중에 하나일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과거 이제 성남시장을 했을 때도 그렇고 뭐 경기도지사실도 마찬가지고 어떤 축구라는 것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정치인들은 참 많을 텐데 정치인 이재명은 축구를 도구화하거나 자신을 어떤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축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혹시 박문성 해설위원도 지지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축구 행정 자체를 또 높게 평가하셔서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그 대목. 뭐 축구로만 딱 국한돼서 이렇게 바라봤진 않았고요. 물론 뭐 인연이 한 2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어떤 결정적이 돼서 개인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어떤 인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 네. 그다음에 그때 구단 운영을 할 때도 성남이 되게 이렇게 좀 활력이 되게 넘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죠. 그 이후에 뭐 성남 운영과 관련해서 네. 지역 사회에 뭘 했다.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공격입니다. 그건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걸 만약에 문제 삼으면 유럽에 있는 모든 시민 구단들은 다 문제를 삼아야 삼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민구단이 없습니다. 원래 유럽의 시민구단은 유럽의 시민들이 직접 주주가 돼서 네. 이 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를 하는 방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런 거죠. 시민들 그 소시오라고 하는데 주주로 들어오고 플러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진짜 시민 구단인데 우리는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다음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잘 못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향들이 커요. 근데 세금을 또 그렇게 막 써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 지자체 구단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자체가 세금으로 너무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네. 이걸 줄이려면 지역에 있는 광고를 많이 기업들을 받아요.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했다고 뭐라고 그러면 세금을 너 왜 아꼈냐라고 욕하는 거거든요. 예. 야, 근데 저는 그때 좀 축구계 좀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나서지 않지? 다 알면서 축구계 쪽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거 성남 FC에 예.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 이재용 그 후보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전에 성남이 이제 성남 일화였을 성남 때 일화에 그렇죠. 대기업 그런데 이게 통일교 재단이다 보니까 네. 축구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시민들이 적극성이 살짝 떨어진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예. 시민구단으로 전환해서 예. 이 성남 시민들의 예. 마음을 모아가는 예. 예전에는 그 3X라고 해가지고 전두환 시절부터 이렇게 스포츠를 네. 좀 악용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 진짜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이 너무 활기차고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한 계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용어에 약간의 민감성이기도 하겠지만 자꾸 뭐 예를 들면 뭐 축구를 이용하지 마라 정치에. 근데 어떻게 스포츠도 이 현실 사회를 살고 있는데 정치와 네. 어떻게 관계를 안 삶이 들어와 맺을 수 있는 있죠? 거죠. 예. 삶이 정치인데 뭐. 예. 그러면 축구와 관련한 수많은 제도들, 법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정치와 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예를 들면 경기장 소유에 대한 문제, 세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가끔씩 보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최근에 이제 그 한 야구 구단에서 어떤 인명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뭐 어떤 건 A가 하고 어떤 건 B가 하고 어떤 건 C가 해서 책임을 서로 안 지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역시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꼭 어떤 상황에는 뭐 축구는 정치에 손 떼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 그 정치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의 대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 정치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를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S 정책에 대한 후과 같은 거겠죠. 하도 그 일방적으로 이용하니까. 이용을 해서 그런 거긴 하는데 그렇게 극단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정책에서 가장 효과적인 걸 팔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서로가 그런 입장만 명확하게 한다면 예. 당연히 스포츠도 정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예. 아이고 참. 그 얘기까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아마 아까 이제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께서 저를 왜 섭외하신 거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시간 한 좀 더 쓰다 보면 이제 말미쯤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 얘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51.7%로 출구조사에서 어쨌든 앞서갔다는 결과가 일단 나왔고 네. 지금 개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8.3% 10시 40분 기준으로 개표가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당선 유력이 꽤 빨리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박진영 평론가와 우리 한창민 대표께도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당선인의 경우에는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먼저 임명을 해야 되고 이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1호 인사는 누가 뭘 해야 될 거고 1호 업무 지시는 뭘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지금 이르긴 합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벌써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일단 뭐 지금 취임 선서식으로 대신한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많이 가정해 본다면? 일단 드러나지 않는 1호 인사는 네. 총무비서관 임명입니다. 총무비서관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네. 예, 이제 예산 관리한 예산뿐만 아니라 인사 모든 모든 것을 다 인사까지 이제 다 관리하죠. 왜냐하면 포괄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니까. 네네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네. 총무비서관 임명 네. 이거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네. 기존에 있던 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른바 일반직 공무원들은 예. 인수를 받고 예. 그다음에 부처 파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마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은 비서실장하고 이제 총리 순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예. 총리는 시간이 걸리지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총리를 임명해야지만이 예. 장관 제청권을 행사합니다. 총리가 우리 헌법에는 예. 장관을 임명할 때 제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순서대로 보자면 총무비서관, 비서실장, 총리 이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뭐 좀 하마평에 올라간 인사들이 뭐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또 선거 기간에 예민하다 보니까 네. 이걸 뭐 일찍 다뤄버리고 민주당 쪽에서 인정해버리면 상당히 또 부담이 돼서.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시각 정도면 얘기를 좀 꺼내도 될 것 같아 좀 이르지만 꺼냈습니다. 예, 근데 이미 사실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 측에서는 이런 인사들이 이미 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바로 인수위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 내일부터 업무가 개시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총무비서관이나 비서실장이나 예. 특히 이번에는 경호처 문제가 많이 있었기 네. 때문에 경호실장. 경호처장도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예. 경호처에 제 친구가 있는데 예, 예. 아니 그 친구가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예. 대기 발령 받아가지고 아. 고생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수행해서 이제 북한도 갔다 오고 이런 친구였어요. 예, 저도 경호처에 있는 이제 부장급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금 심란한 신나하다고 가운데서 하더라고요. 예.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아. 그게 좀 걱정인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